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하와 벡터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첫 번째 기하 벡터의 첫 번째 단원이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곡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수는 아닌 것들인데, 함수는 아닌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하지는 않아서 항상 그 함수의 정의, 그냥 그런 부분을 뺀다고 하면 그냥 마치 함수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크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 몇 가지 조금 다른 점, 왜냐하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때 F라는 점이 있어요. D가 P, 0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랑 대칭점은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선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X는 마이너스 P라는 선이 있겠죠. 이렇게 있었을 때 너 위에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너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과 그리고 너라는 점과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 있어요. 자, 다시 요 점과 요 점의 거리가 같은 점은 요 점이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여기에도 어떤 점이 하나 더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랑 길이가 어때지는 같아지는 점이 있겠지. 그런 점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 있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포물선 위의 임의의 모든 점은 저 선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물선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거리가 전부 다 어떨 수밖에 없냐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 그때 얘를 갖다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준선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그때의 여기의 길이는 P가 될 거고 여기의 길이도 누가 된다? P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쪽에 어떤 점이어도 똑같겠죠, 내용은. 어차피 이 길이는 전부 다 어때지는 같아지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좀 같아질 거야. 그러면은, 자, 그때 얘를 준선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있어. 요 점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즉, 어떤 느낌이냐면, 빛이 이렇게 입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요 곳이에요.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즉 빛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초점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 포물선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반사판이라고 치면 그죠? 어떤 뭐 위성 안테나 뭐 이렇게 생긴 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왜냐하면 한 점에 다 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놓고서 여기다가 그 모이는 점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모든 빛은 여기를 튕겨서 이렇게 모든 신호는 이렇게 튕겨서 한쪽으로 모인다. 그 점을 갖다 뭐라고 하는 거야? 초점이라고 잡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위성 안테나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런 식의 포물선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쪽이 잘 그 모든 곳이 모이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그때 여기서 그 초점이고 준선이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여기 임의의 점을 내가 뭐라고 설정하게 되면 P라고 설정하고 너라는 좌표를 x, y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내가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잡자. 그러면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pf equal ph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 ph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x인 거야. 이 길이가 x. 그리고 이 길이가 p인 거지.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ph의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우리가 써볼 수가 또 있겠고 맞습니까? 그러면 pH 길이를 쓰게 되면 결국은 x에다가 p를 더한 것이지. 그래서 x에다 p를 더한 것이지. 근데 그것이 음수가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절대값을 써줄 수 있어요. 그렇죠?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길이니까 절대값을 붙여준 거고, 그 다음에 저게 PH의 길이, 그 다음에 PF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X-B,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될 테고, 이쪽 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랑 너랑 소거되고 p제곱 소거가 되니까 결국은 y제곱은 4p의 x다. 이런 식의 꼬라지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때 이 p의 존재는 준선이죠. 그죠? 준선이 되고 초점이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p값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p값이 뭐가 된다면, 음수가 된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방금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값이 음수가 되게 되면 p가 여기 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이 이쪽에 생기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은 여기에 똑같이 존재하겠고 초점이 마이너스 p로서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p가 음수일 때의 개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준선과 그리고 포물선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물선이 이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포물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중학교 3학년 때.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심화해서 배운 적도 있고, 무튼 뭐 그래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X축, Y축 이렇게 지나갔을 때, 자, 그때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렇게 지나가는 포물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순서는 여기다 잡을 거니까 이쪽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Y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거리가 같은 점이 있어야 되니까 0,P라는 점이 있을 거야. 역시나 얘도 초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고 F라고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떤 포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게 되면 다시 이런 일이 생기겠지. 즉 여기 위에 점을 내가 임의의 점을 P라고 잡아놓고 얘를 X, Y라고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때의 여기의 길이와, 자, 포물선의 정의가 그렇잖아. 이때 여기 길이와 이때 여기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때진다? 같아진다. 그래서 내린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잡게 되면요, 이때 요만큼의 길이는 p가 될 거고 요만큼의 길이도 역시나 p가 되게 거리가 같게 잡혀 있을 겁니다. 요 점도 역시나 포물선 위의 한 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pf와 ph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게 pf의 길이가 되겠고, ph 길이는 y 더하기 p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부호는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양수여야 하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H의 길이, 여기 pf의 길이. 자, 양변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제곱은 y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이 되니까 너랑 너랑 소거되고 너랑 너랑 소거되어서 얘 넘어가 주시면 x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4py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p값, 그죠? 저것들이 요점, 포커스가 되는 요점, 초점이 되고, 그죠? 준선과 관련이 있는 p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뭐 4p분의 x제곱. 우리가 보던 그 2차 함수식이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런 경우에도 p가 무슨 수가 된다면, 음수가 된다면 얘도 그래프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에 x축이 지나가고 y축이 지나갔을 때 y는 p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습의 포물선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이 바뀐다라는 것, 그죠? 당연한 거죠. 예, p값이 바뀌게 되면 p값의 부호가 바뀌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정리해드리면 이 p값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 px가 있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 y는 px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p를 2라고 해주게 되면 y는 2x지, 그렇지? 근데 p를 내가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러면은 얘와 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대칭이라는 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y축 대칭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한단 말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우리는 y축 대칭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요 앞에 p 값이 바뀌는 바람에 마치 모습이 어떻게 바뀐? y축 대칭이 된 모습으로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어떤 직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y축 대칭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렇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의 모습이 이 p 값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 관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누구의 값이 바뀌면 p 값이 바뀌면 y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x축 대칭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부호가 바뀐다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선생님 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y의 부호가 바뀌었다,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 대칭 이동이라는 게. 왜냐하면 점의 입장에선 그래. 점의 입장에선 x의 부호가 바뀌고 y의 부호가 바뀌기는 해. 근데 도형의 입장에서는 x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적절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p값이 바뀌어서 결과론적인 모습이 이제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개형이 되고 포물선의 정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여기 내용들은 이런 정의식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이 정의 한 가지로다가 모든 거를 거의 다 풀어내는 문제풀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즉 모든 풀이가 시작이 다 정의로 시작을 해요. 거의 모든 풀이가 도형 문제의 모든 풀이들이 정의로 시작을 하니까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도형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럼 y제곱은 4px가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y-n의 제곱은 4p의 x-n 이렇게 되는 게 평행 이동의 메커니즘이죠. 다시 x제곱은 4py 이런 게 있었을 때 x-m의 제곱은 4p의 y-n 이렇게 써주는 게 평행 이동의 메커니즘이야. 그지?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의 생각이 이거야. y에 대한 2차식 그리고 x에 대한 1차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y제곱 플러스 다 정리를 하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런 꼬라지가 나오게 되겠지. 결국 여기도 x 2창 하나 남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부분으로 요런 형태가 요런 걸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요런 형태가 요런 걸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방정식 그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어떤 y축에 평행한 직선과 어떤 한 점과의 그지?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갖다가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요. 자, x축, y축이 일단은 이렇게 나왔겠죠. y축에 x축 이렇게 있겠고 x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있었겠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초점의 좌표가 몇이 되는 2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때 포물선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물선은 좀 더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초점이 4,0이라고 주어졌네요. 미쳤네. 초점이 4,0이라고 주어졌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죠. 그럼 초점이 4,0이니까 초점이 여기 있어요. 4,0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 길이가 지금 6이잖아요. 그죠? 그럼 3, 3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1이 됐을 때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이런 포물선이 탄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정의에 위배되지 않고 딱 맞으니까 이런 식의 포물선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도 3이고 여기 길이도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져줬고 이 점이 가리키는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제곱은 몇 px? 4px 그렇죠? 근데 여기서 p가 얼마다? 3. 요 거리가 3. 이렇게 거리가 3. p점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y제곱은 12x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정확히는 4 곱하기 3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얘는 꼭지점에 원점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가 못하지. 그죠? 그럼 그걸 따져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따라서 y제곱은 4 곱하기 3의 x-1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y는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는 3 이렇게 있었던 거야. y는 3.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갔겠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0,-1과 그럼 0,-1 요로 점이 있어요. 그죠?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럼 딱 중간점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 1이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1을 가지면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이렇게 생기는 모습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야 요 길이가 얼마? 2, 요 길이도 얼마? 2로 똑같겠지. 그치? 얘는 기본적인 내용이 x제곱은 몇 py? 4py. 그치?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2로 잡혀 있지?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 생겼지? 위로 생기지 않았어. 그치? 그렇게 되면 p값이 음수라고. 따라서 얘는 x제곱은 마이너스 8, 오케이. 다시 4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y축 방향으로 꼭지점이 원점에 있지 않지?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y-m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네. 자,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 초점의 좌표와 준선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제꼴로 바꿔줘야 되겠지?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y-3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그게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어지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 제곱의 제곱은 마이너스 몇 x 4x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서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y제곱은 4 곱하기 4는 기본값이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아, 그래서 p값이 얘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가를 p값을 잡아놨고 결국 p값이 음수였네. 그러면 이런 개형이 아니야. 반대 개형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개형 자체가 반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x는 1이라는 준선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1이라는 준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만큼 이동되었기 때문에 3만큼 이동되었기 때문에 너는 아니고 x축이 그지? 너는 y축이 맞고 너는 x축이 아니야. 3만큼 이동되어졌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며 그때 여기에 이렇게 되어지는 x축 방향으로는 평행 이동된 바가 관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너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얘는 1이 되고 요 점의 좌표는 1, 몇이 되니까 3이 되니까 얘는 0,3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때 거리가 1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몇이 되어진다? 3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포커스는 마이너스 1,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꼭지점은 0,3이 되며 준선 방정식은 x는 1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요거 얼른 풀어보세요. 해봅시다. 얘는 x를 바꿔줬을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선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0 이렇게 1을 갖다 써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8의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x 제곱은 4의 2의 y 이렇게 되어 있는 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p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가 2니까 준선이 얼마로 잡혀 있겠죠. 그죠? 그리고서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 되는 2가 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그때의 거리가 얼마? 2니까 거리가 2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초점의 좌표가 포커스가 마이너스 1, 얼마? 4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리가 2가 되기 때문에
요 x축 자체가 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0이 준선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포커스가 마이너스 1,4고 그 다음 준선이 y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할 하나의 성질이 하나 있어요. 포물선의 성질. 이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 y축, x축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y제곱은 4px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 하나 있었다라고 치죠. 그러면은 여기에 초점 좌표가 분명히 p, 0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때 여기에 길이 비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임의의 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초점을 통과하는 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초점을 통과하는 선이 있으면 여기에 길이 비율이요. 얘랑의 길이 비가 여기가 p면 여기가 몇 p가 된다? 2p가 돼요. 그래서 네가 p, 몇 p가 되어진다? 2p가 되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초점을 통과하는 수선의 발이 이렇게 길이 비율이 1대 2가 되어진다는 사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기초입니다. y제곱은 4px 접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위의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저 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되는 그런 접선이 있어. 그거는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이렇게 작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2차 곡선 위에 한 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2차 곡선을 계속 배울 거거든. 타원, 포물선 또는 쌍곡선과 같은 2차 곡선을 쭉 배우게 되는데 2차 곡선에선 다 통용되는 스토리야, 이게. 2차 곡선 위에 한 점 x1, y1에서의 무슨 방정식을 구할 때는 접방을 구하게 되잖아. 그러면 x제곱 대신에는 x1, x를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는 y1, y를 대입하며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2분의 1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하고 y 대신에는 2분의 1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게 기본 폼이 얘야. 그치? 근데 y 대신에 누굴 집어넣은 거? y 제곱 대신에 누굴 집어넣었다고? y1, y. 그렇지. 그게 들어간 거고 여기 있는 x 대신에 2분의 1 x 플러스 x1이 들어가니까 4랑 약분돼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단원도 그 다음 단원에서도 계속 성립하는 내용일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딱 한 번으로 그냥 끝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외워두시면 그냥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정도는 우리가 바로바로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준선 위의 임의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 항상 수직입니다. 준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은 항상 수직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놓고요. 너를 x는 s 이렇게 잡아놓은 준선이 있었다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어떤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럼 내가 너라는 점에서 s, t라는 곳에서 접선을 얘한테 이렇게 하나를 날리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접선을 하나를 딱 날려주면 이때 이 접선은 뭐 하게 되어 있다? 항상 수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내가 m이라고 주게 되면 얘는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위의 내용대로라면 그지?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얘는 이 직선은 s, t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다 s를 대입하고 여기다 t를 대입하게 되면 결국은 양변에 m까지 곱할게요. 그러면 sm의 제곱 마이너스 tm 플러스 p는 0 이렇게 되어질 거야. 양변에 m까지 곱한 다음에 이항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되고 결국은 여기서 m 값이 몇 개 나오게 되냐면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m1하고 m2의 곱을 한번 볼 건데 여기서 m1 곱하기 m2 이렇게 하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됨만 밝혀진다고 하면 그죠? 마이너스 1이 됨만 밝혀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그죠? 마이너스 1이만 밝혀지면 수직한다는 걸 밝혀낼 수 있겠지, 그지? 둘이 곱하게 되면 얘가 s분의 얼마가 돼? 분명히 p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 그래서 s분의 p가 되겠고 얘가 얼마니? 라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몇이 된다? 1이 된다, 그치? 수직한다면 그렇겠지? 그러면은 p가, 자, s가 마이너스 p면 가능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말은,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니 여기서 되잖아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p인 거잖아, 그지? 이 p는 초점이니까, 초점 p니까, 그죠? 성립하는 거 보여지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만들고 가야 돼. 수직한다는 얘기 결국 뭐가 되냐면, 수직인 접선에, 수직인, 이게 더 중요해. 수직인 접선의, 수직인 두 접선이 되겠죠? 수직인 두 접선의 x좌표는 항상 얼마다? 마이너스 p다. 그렇죠? 항상 마이너스 p다. 됐니? 수직인 두 접선의 x좌표는요. 항상 뭐가 된다? 마이너스 p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남겨줄 거야. 결국은 도형을 풀자는 것이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결국은 나는 이 도형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마름모가 탄생합니다. 이 얘기야. 자, 포물선이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마름모가 생겨요. 자, 지금 내가 이제 하려는 이 과정 속에 모든 문제 풀이는 거의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 자체도 거의 여기서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린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축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때 여기도 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뭐 이쯤 이렇게 지나갔다 해볼까? 아니다. 좀 준선을 더 빼야겠다. 이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빼볼게요. 자, 준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기는 이제 축이 되겠고 이렇게 x축, y축. 그러면은 준선이 이렇게 빼주게 되면 포커스가 P라고 봤을 때요.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를 잡아놓고서 얘를 P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때의 여기 이제 길이들을 써보게 되면 요 길이가 P가 되고 요 길이도 P가 되는 모습이 보여질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내가 포물선을 여기다가 하나를 쓱 그리게 되면 포물선도 요걸로 한번 그려보죠. 포물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여기 그렸을 때, 자, 내가 여기 길이가 현재의 스코어 P인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미한 점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미한 점을 잡아서 내가 이 점을 P라고 x1, y1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이어진 선이 있었을 때요. 여기의 길이가 x1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누가 되어지는? P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선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요 선의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지?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요 선의 길이는 당연히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야. 그래서 요 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죠? 왜 안 맞지? 맞출 수가 없어. 네. 자,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떤 짓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 x1, y1을 지나게끔 선을 하나 그어볼 수가 있어요. 접선을 하나 그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이렇게 작성이 되어질 거야. 그치? 위에 접선의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요 직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x1이 x절편이 돼요. 자, 얘가 x절편 값이 되겠죠. 이 직선에.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x1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x1이 되겠고 요만큼의 길이는 다시 p가 되어지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죠.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지겠어요? 서로 같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림상으로 지금 전혀 같지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만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처음 보는 건데 공감되는 형성이 돼야지. 자, 이렇게 되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줄 수 있다? x1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마이너스 x1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 길이가 누가 되고 x1이 되고 요 길이는 누가 되니까 p가 되니까 요 길이 마주보는 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겠네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다시 얘랑 뭐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렇게 이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어줄 거야. 자,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요 도형이 어떤 도형일까를 생각해 보면 얘랑은 둘이 분명히 평행하고 그리고 그 길이가 같아.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일단 탄생을 했어요. 맞죠? 네, 평행사변형이 일단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 이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거야. 마름모까지 가는 동안에 그치? 나오는 이런 기초 성질들이랑 이거를 도형이 지금 선생님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과정이 쭉 끝까지 다 나와야 돼. 본인이 이게 안 나오면 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림 보다 보면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그림에서 지금 선생님이 선을 많이 그려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모든 걸 거의 해결할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면 매우 곤란해.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일련의 과정이 다 나오셔야 돼. 어차피 이거 진도 이거 기하 파트 미적분 파트 되게 짧아요. 내용 자체가 짧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도 괜찮거든. 이거 곡선 3개 배우고선요. 벡터 조금 배우고 나면요. 그냥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야. 그리고 뭐 기말고사 때 벡터만 보는데 벡터는 좀 이질감만 좀 제거하면 어렵진 않아. 기백이 어렵진 않아요. 미적분이 조금 헷갈리는 거지. 기백은 어렵지 않아. 천천히 가셔도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나갈 생각 선생님도 없고요. 천천히 좀 가세요. 알겠습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내렸어. 그럼 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수직해요. 수직하게 해서 수선을 그었다고 치자. 그치? 그렇게 되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y1의 2p짜리란 말이야. 그지? y1분의 2p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지? 그렇게 되니까 이 직선은 수직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p분의 y1이 되겠지. 근데 우하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라는 점을 지나. 그렇게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써볼 수가 있겠지. x1 더하기 무슨 원 y1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x절편을 구하게 되잖아. 그럼 x절편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1 플러스 몇 p? 2p가 되어질 거야. 오케이. 길이를 구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요만큼의 길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요만큼의 길이 또한 x1 플러스 누가 된다? p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 맞습니까? 그죠? 요 길이 또한 x1 플러스 p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즉 저쪽에 있던 길이와 이쪽에 있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대해서 무슨 발을 내려볼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의 길이는 누가 되고 y1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때의 여기의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스코어 x1인 거잖아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얘가 x1, y1이니까 요 길이가 x1이 되겠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만큼의 길이를 몇 p다? 2p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야 x1 플러스 몇 p가 되니까 2p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심심하니까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얘랑 얘가 여기를 딱 얘가 초점까지 이 선에서 초점까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볼 거야. 초점까지 이렇게 미치겠네. 초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 볼 거야.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한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다 선을 긋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어때죠? 같고 평행하지. 그렇게 되니까 얘가 얘도 무슨 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선을 내리게 되면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 길이랑 어떻고요? 같고요. 그죠? 같고 이웃한 변이 같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미 여기서 얘가 평사인 건 알려졌고 정의에 의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죠? 같아지기 때문에 평사가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무슨 모? 마름모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 애는 뭐 한다고 볼 수가 있겠니? 수직한다라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대각선을 하나 더 긋게 되면 그게 마름모의 성질이 되니까 수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마름모가 탄생하는 과정까지 쭉 끌고 들어오실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에 도형의 일부들이 출제가 돼. 여기 준선이의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놔. 그 다음에 블라블라 어떻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성질을 모두 암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전혀 이질감 없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도형 내용의 전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할 건데 요게 일단은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 그 세 가지 정도 하는 게 두 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전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얼른 다시 한번 그려보시게 돼요. 자, 이거 선생님이 장담컨대 처음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그 점 설정 다 하는 것까지 해서 한 서너 번 정도는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본인 손으로. 그래서 지금 얼른 한번 해보고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 그림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Y축, X축이 자,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준선도 있고요. 준선이 이렇게 P 이렇게 지나갔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지나갔어. 초점이 여기 있겠고요. P, 0 이렇게 있겠고 여기에 이제 포물선이 하나가 딱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내용에 의하면 여기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서로 뭐 한다고 했냐면 수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은 수직한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그은 접선 분명히 뭐 접점이란 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은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접점이라는 게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접점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수직하게 포물선이 부정확하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여기 임의의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고 했냐면 전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점을 좀 당겨 볼게. 여기 P점, P, 0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서 여기다 이렇게 그은 직선하고요. 선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어낸 이런 선분하고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역시나 이쪽에서도 똑같은 일은 벌어지겠죠. 여기에 임의의 점에서 여기에 그은 이런 선이 있을 거야. 그치? 수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그어낸 이런 선이 있겠죠.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어낸 이런 선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선이 그어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니? 이렇게 되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떻고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내가 이때의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잡아주고요. 이때의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일단은 여기는 얘는 수직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얘를 쓱 갈라내는 이런 선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선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 얘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얘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선분의 길이를 뜻하는 거야. 선분의 길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길이가 똑같아지게끔 이렇게 갔다고 치자. 자, 다시 여기 길이가 같아지게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일단 배제하고요. 배제하고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같아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줬다 치자. 그치? 그렇게 되면 얘가 중선 정리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너와 너와의 산술 평균값이 된단 말이야. 그죠? 평균 길이가 되죠. 네가 2분의 a 플러스 누가 되는 거야? b가 될 거라는 말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선을 또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내려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의 연장선을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의 연장선을 여기다 그어다 치자. 아이고 힘들다. 자 이렇게 그어다 치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게끔 수직하게끔 만들어줬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 길이는 전부 다 똑같아졌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것은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길이가 되겠고 여기는 b-a라는 길이를 갖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 전체의 길이에요. 다시 요만큼 전체의 길이야. 요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되죠. 그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니까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요쪽에 있는 요 길이가 a 플러스 누가 된다? b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요 길이를 구해 볼 건데 요 길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b-a의 제곱을 뺀 거에 뭐가 되지? 루트가 되어지겠지. 그럼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진 다음에 결국은 얘는 2배 루트 ab가 될 거야. 왜냐하면 4ab만 남으니까. 그치? 2배 루트 ab가 될 거야. 즉, 요 길이는 2배 루트 ab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ab가 되어진다. 요만큼의 길이도 누가 된다? 루트 ab가 되어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초점에다가 한번 선을 내려 볼게요. 초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내리고 초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이제 어떤 일이 되는지를 다시 관찰을 해볼 텐데요. 초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내려줬을 때 어떤 일이 관찰되는지, 즉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결국 도형적으로 봤을 때 쟤를 갖다가 도형으로 밖으로 따오게 되면 이런 일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하고 따라서 여기도 뭐 하게 되는? 수직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며 역시나 여기에 닮은 비가 여기에 길이 비가 여기에 길이 비가 1대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도 1대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2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쵸? 따라서 여기 길이와 자 다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지고 같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어때지고 같아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볼 수 있겠죠. 그죠? 갈라보게 되면 각관계를 이제 볼 텐데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뭐 하는 관계? 수직하는 관계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각을 내가 동그라미라고 한번 준다 하면 그죠? 그러면 다른 각도 여기에 있는 각도 뭐라고 줄 수 있냐면 동그라미라고 줄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여기를 내가 x라고 주게 되면 여기 있는 각도 내가 뭐라고 줄 수 있냐면 x라고 줄 수 있고 여기도 x라고 줄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이등변이 되거든. 여기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무슨 변이 되니까 이등변이 되니까 여기도 뭐라고 줄 수 있는 거야? 동그라미라고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니? 너랑 너랑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니까 90이 되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이어야 되니까 90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도형의 성질이 요런 식의 도형도 관찰되어진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아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딱 이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만들어집니다. 요 안에서, 요 두 가지 안에서, 위아래에서 두 가지 안에서 모든 문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벗어나는 도형, 뭐 이상한 도형들은 관찰할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얼른 다시 정리해 보시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식도 있고, 예, 저런 것과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꼭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을 때, 준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해보고, 포물선이 이렇게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초점이 분명히 있었겠고, 여기 임의의 점 누가 있냐면 P가 있었을 때, 여기에 어떤 점 누구로부터 A로부터 얘와 얘 거리의 최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AP 플러스 PF의 뭐를 물어보게 된다? 최소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럼 역시나 계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무조건 초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선분은 100% 뭐를 활용하냐면 정의를 활용해요. 오케이. 100% 정의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머릿속에 딱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지나는 선분이 나와 있잖아요. 초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럼 무조건 정의를 활용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의 자체가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게 정의가 되니까.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이어줬을 때 그때 P가 여기 위치할 때 비로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지니까? 같아지니까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하고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하고 어때지니? 같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요 길이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런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자, 세 점은 항상 이 기하 벡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어떤 거냐면 세 점은 항상 자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면 일직선 위에 존재하거나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 점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세 점을 언급할 때는 그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대한 테마가 돼요. 그럼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기본이 이거야. 내분, 외분을 생각하는 거야. 자, 벡터 세계로 들어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직선 위에 존재하는 세 점 하면 내분, 외분이야, 무조건.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세 점이 주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점을 지나는 원. 이건 필수합니다. 그러니까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세 점이 주어질 때는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테마로 넘어가게 된다고. 무조건 문제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오케이. 자, 다시 이런 그림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그림도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자. 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고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X축, Y축 그 다음에 있었을 때 여기에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지나갔어. 지나갔을 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 포물선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럼 직선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는 지금 y제곱은 몇 px? 4px 이런 걸 거야. 자,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만나서 생긴, 자,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여기가 교점의 x좌표잖아. 그럼 그게 하나의 근이 될 수 있겠지. 교점의 y좌표니까 하나의 근이 되어지겠지. 그치? 왜냐면 얘네 둘이 연립해봤자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니까 그 해들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연립한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될 거야. 이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y의 값이, 자,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4p 베타잖아요. y는 루트 4p 베타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루트 4p 베타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원리로 요 길이는 루트 몇 4p 알파 이렇게 되어지겠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요 점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다시 한 점, 두 점, 몇 점? 세 점. 그죠? 세 점이 그 일직선 위에 놓여져 있잖아. 그랬을 때 내분 외분을 떠올리는 거라고 이럴 때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근데 그 닮은 비가 루트 4p 알파에 루트 4p 베타니까 똑같은 거 다 지워주고 나면 그 닮은 비가 루트 알파 대 루트 베타가 될 거야. 그지? 루트 알파 대 루트 베타가 되어진다고. 그치? 즉 여기의 길이비가 그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은 내가 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요 점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분의, 그죠? 루트 알파의 베타 플러스 루트 베타의 알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점을 갖다가 이렇게 내분점으로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너를 정리하게 되면 얘가 루트 알파의 누가 된다? 베타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런 도형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뭐 함에 앞서서 이런 기본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문제풀이를 시작해서 문제의 아이디어를, 지금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를 전부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거나 확장해서 아니면 여기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재료로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내가 너를 갖다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너라는 걸 갖다가 y제곱은 4p의 x입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분명히 얘네 둘이 여기가 둘을 연립했을 때의 교점이잖아. 그럼 그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다음 이 식을 연립했을 때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럼 거기에 근이 여기가 x1, 여기가 누가 됐다? x2가 됐다 라고 나올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즉 각각의 근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그렇게 되면 이 말이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가 x1이 됐다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x1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x2가 됐다는 얘기는, 그죠? 여기가 x2가 됐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x2가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 맞습니까? 그랬는데 요만큼의 길이는 p잖아. 그지? 요만큼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야? 자, 길이가 똑같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p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p 이렇게 잡혔을 테니까. 그지? 요만큼의 길이도 지금 누가 되는 거야? p가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가 x1 플러스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x2 플러스 p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지.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요만큼 전체의 길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전체의 길이. 자, 요 전체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의 길이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몇 p가 된다? 2p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역시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얘와 얘를 연립한 방정식의 두 군의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겠지. 오케이. 아, 얘가 연립한 방정식의 두 군의 뭐가 된다? 합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 길이가
오케이? 그거, 길이가 그거랑 관련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고. 거기에 이 P만큼 더해진 거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근거계수의 관계로 무언가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의 형태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 그림에서 아이디어는 역시나 똑같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이제 초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초점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다시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테마입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테마 전부 다 정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테마들이 있어. 초점을 공유하는 두 포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초점이 똑같은 거야. 즉, 여기다가 내가 이런 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포물선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포물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포물선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필 얘의 초점이 어떻다고? 똑같다고. 이렇게. 초점. 이게 초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포물선에 대한 얘기거든. 얘가 뭐 X축이 아니어도 굳이 관계는 없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포물선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초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얘기야. 빛이 입사했을 때 모이는 점이라고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쪽에서 입사한 빛과요. 이쪽에서 여기다가 땅땅하게 때려주고서 여기서 어떤 점이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사하게 되면 얘는 초점으로 들어오게 되죠. 반사가 돼서. 그죠?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질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입사한 빛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쪽으로 모이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즉, 입사각과 반사각은 여전히 어떻다? 같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한번 접선을, 이 점에서의 뭐를 그어보면 접선을 그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뭐를 그어볼 수 있냐면 또한 동시에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접선을 그었을 때 다시 여기 입사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그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각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 각과요. 그죠? 요 각과 어디 각이냐? 입사각, 반사각 따져주면 잠깐만요. 얘랑 요게 이렇게 입사한 거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튀겨나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가 어떻겠니? 같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빛이 입사해서 요렇게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어때지겠니? 둘이 똑같아지겠죠? 맞습니까? 그 말인즉슨 다시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어때진다는 결론? 같아진다라는 결론이 되어지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지금 몇 도가 되니? 180도가 되니까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가 180도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가 되는? 90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초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직선에 초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포물선에서의 무슨 선들이야 얘가? 그 교점에서의 접선 맞아 안 맞아? 맞죠. 교점에서의 무슨 선? 접선. 교점에서의 무슨 선? 접선이 될 거예요. 교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얘는 뭐 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수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입사 반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생각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이 부분이야. 오케이? 둘은 어떻다? 결국은 수직하게 되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수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포물선에 대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러고 하나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 자, 여기서 보시면 초점을 통과하는 선분이 하나가 존재를 하죠.
그죠? 정의를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준선 자리조차도 안 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준선 자리조차 내주질 않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 그지? 근데 우리는 항상 준선을 통해서 포물선에 뭐를 활용할 거니까? 정의를 활용을 할 거니까. 그치? 왜? 초점을 통과하는 선분 직선은 무조건 정의를 활용하자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 P라는 점에서 여기다가 뭐를 내리게 되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길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지금 1이잖아. 얘가 4px잖아. 그러면은 P가 몇 분의 몇이었다는 얘기가 돼? 4분의 1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초점 좌표가 4분의 1, 몇이 되고 0이 되어질 거고, 이 준선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준선이 되겠지. 그럼 얘를 쪼개야 된다고. 여기가 4분의 1이 되면 여기는 4분의 몇이 되는 15가 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4분의 1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은 이 4분의 15라는 길이는 Q점의 좌표를 구할 거잖아. 그럼 Q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도형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길이가 여기가 1대 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도형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렸지. 그거야. 그지? 그 안에서 모든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도형 성질 안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길이가 나왔고 1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몇 대 몇이 된다? 1대 1이 된다. 즉 Q점의 X좌표를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내분점이 되는 거야. 다시 세 점이 무슨 직선? 일직선 위에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돼. 그지? 그럼 내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좌표는 우리가 알잖아. 지금 저 길이가 4분의 15인 걸 알았으니까 4분의 15,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결국은 이 4분의 15, 0은 1대 1이니까 여기가 1대 1이 돼야 되겠지. 즉 중점이네. 즉 4분의 1과 물음표의 중점 맞아, 안 맞아? 맞죠? 물음표의 중점이니까 너를 몇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4분의 몇이 나온다? 15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물음표 값이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지. 네, 되게 간단하지. 네, 네. 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하고 가시면 된다고. 하나만 더 풀어볼까? 자, 하나 더 풀고서 한번 시험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y는 4의 x가 있어. 그럼 4의 1x인 거야. 그치? 우리는 그 초점을 항상 p값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4의 1x가 되고, 따라서 여기 준선이 마이너스 1로 잡혀 있고, 그치? 준선이 마이너스 1로 잡혀 있고, 이때 이렇게 되어졌을 때 포물선이 하나가 있겠는데 초점은 1,0이겠죠? 그 다음에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간 포물선이다. 얘가 y제곱은 4의 1에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y는 n과의 교점 이렇게 잡아놨어요. 얘가 y는 n. n에 따라서 교점은 바뀌겠죠. 그때 그럼 너를 갖다 뭐라고 한다? pn이라 하겠다. 초점을 f라고 줬을 때 fpn의 값을, 자 여기를 f라고 줬을 때 fpn의 값을 구해달라.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이런 거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의 길이가 얼마라고 볼 수 있겠고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에 대한 관심이지. 그럼 요 길이에 대한 관심은 너랑 연립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y가 n이 되는 거니까 n제곱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야. 그치? 즉 4x는 무슨 제곱이 되니까 n제곱이 되니까 x는 4분의 무슨 제곱? n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요 길이가 4분의 n제곱인 거 맞습니까? 요렇게 되어지겠지. 그랬을 때 요 길이랑 어때진다? 같아진다. 그렇지. 계속 정의입니다. 초점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건 계속 정의만 본단 말이야. 따라서 요 길이가 4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1이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너의 값,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몇 가지 갈 때? 10까지 갈 때 4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을 못 구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네, 요거를 풀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4분의 1의 n제곱이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의 플러스 몇이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얘는 아마 385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포물선이 마무리가 됐고 오늘선 몇 가지인데요. 우리가 결국은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냐면, 아까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까? 아까 그냥 얘기를 할 거야.
잠깐만. 네, 까먹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기다리도록 할게요. 뭐 얘기하는지 까먹었다. 수업 마무리 뭘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복습 잘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